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최근 잠재적 대선 주자인 야권 잠룡들이 잇따라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동연 지사가 광주를 찾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무안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도지사직을 맡고서는 14번째 호남행입니다. 이번 광주 방문이 대선 출마와 관련 있냐는 질문에 김동연 지사는 강연 때문에 왔다며 확답은 피하면서도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권교체 이후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계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엄 요건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 87 체제 이제 그 시효를 다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예정으로 마지막인 8차 변론이 마무리되고 오는 18일 추가 기일이 잡혔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처럼 가시화되면서 호남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그 다음 날인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친문계의 적자로 불리며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비공식 광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담양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10명 정도의 출마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남의 다른 지역 단체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로 담양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임기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이 군수가 낙마하면서 담양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석이 된 군수 자리를 새로 뽑는 재선거는 4월 2일 치러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10명 정도가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과 함께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 선거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를 늦춘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전남 단체장들의 재보궐선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장 모두 항소심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됩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영광과 곡성에 이어 담양군수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지역민들의 정치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한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은 오늘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양복값을 대납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값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흥과 화순을 잇는 지방도가 착공 19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장흥에서 화순까지 45분 걸리던 거리가 15분으로 단축됐는데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지방도 공사가 마무리되자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 유치면에서 화순 2항면을 잇는 지방도 839호선. 폭설과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도로가 끊기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지난 2006년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굴곡이 심한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하고 총 길이 15km를 잇는데 투입된 예산은 2,346억 원. 예산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던 이 사업이 19년 만에 드디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좀 도로가 너무 꾸불꾸불해서 교통사고도 사실 많이 났거든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개통이 돼서 그런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지방도 839호선 개통으로 장흥에서 화순까지 이동 시간은 45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북미산과 곰취제 등 산악지대로 눈이 많이 내려 교통사고 위험도 높았던 만큼 터널 진출입로에 자동 제설 장비 등 안전시설도 갖췄습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교통과 교통의 편리함과 편익을 주지만 또 사람과의 마음을 이어준 거, 또 지역과 지역 간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에서 화순을 거쳐 광주까지 가는 이동 시간도 줄면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모든 지역이 1시간 안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마다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방도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대학의 인재 육성과 산학협력 같은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주도하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권한이 지자체로 대폭 이양됐고 지역 공공기관들의 참여도 확대됐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공동성장을 도모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광주시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대학의 공동 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자는 일명 라이즈 사업. 지금까지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됐던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등 5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예산과 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대학들은 지역의 공공기관 등과 손을 잡고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지원받는 형태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으로만 연결됐던 기존의 사업에 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이 가세해 실질적인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확장된 겁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어떤 소멸이나 지역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광주에서 진행될 라이즈 사업비 규모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모두 784억 원. 광주시는 인재와 기업, 지역사회 등 5대 프로젝트와 16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분야와 목적이 뚜렷한 만큼 대학들이 얼마나 관련 분야를 부각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가 사업비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학은 이런 성과에 호응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계획들을 제안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역점 사업을 끼워 맞춰 평가하기보다는 대학별 전문성을 반영하는 운영의 미도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 읽고 집안에 쌓여있는 헌책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책장 한 켠을 내어주고 누구나 주인이 돼서 책을 팔 수 있는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100여 명의 시민 책방 주인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허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색 나무 선반을 촘촘하게 채운 책들이 눈에 띕니다. 일제시대 미국 창고였던 자리에 문을 연 골목의 한 책방. 동네 여느 책방과는 달리 운영 방식이 독특합니다.
누구든지 책방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책방에 있는 책장을 임대하는 방식이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책의 다양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있고요. 크고 작은 책장들은 모두 140여 개. 한 칸에 월 1,0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자신만의 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6만 원 정도로 내가 책방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꾸며놨고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여 3주 만에 100여 명의 점주가 입점했고 현재는 모든 책장이 임대 완료됐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글귀를 새겨놨는데요. 이렇게 점주들의 개성이 담긴 책장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끼지만 안 읽은 책들을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팔려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익금은 책방과 나눠 가지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가능합니다. 독특한 동네 책방을 보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섹션마다 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기에 전시된 거다 보니까 이 섹션에서 사람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가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연이 어우러져 완성된 모두의 책방. 도심에 비어있던 공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 전망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포함해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을 가늠합니다. 시사 용광로는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광주시 북구 독림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택시가 충돌하면서 인근 버스 정류장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시민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1명은 다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광주 지역 단체장과 시민사회계가 극우 세력의 내란 선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광장에 모인 이들은 민주주의는 계엄을 칭송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이들이 언급할 성역이 아니라며 더 큰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극우의 망령을 쫓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단체 광주 집회에 맞서 오는 15일 시민사회계의 평화집회에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상향 조례를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의회 경시 기자회견을 자처한 강기정 시장에게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구도심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 효과를 낼 것이라며 개정 수기에 적극 응하지 않은 건 도리어 집행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광주시의 조례 거부권에 해당하는 제2요구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시는 시의회에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전두환 휘호석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철거됐습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두환 대통령이 새겨진 휘호석이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설치된 휘호석은 전두환이 대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